안녕하세요. 류용숙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내가 내 돈을 100% 들여가지고 전세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후자의 방법, 대출을 받은 거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개인회생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이것도 채무니까 이것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당연히 탕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채권이 양도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이라는 이 채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있거나 또는 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집주인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전세 보증금은 우리 은행에 질권 설정 또는 채권이 양도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마시오 라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보가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이거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들어가더라도 별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별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권리예요. 별도로 변제해야 돼요.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자는 별채권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탕감이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은 안 되고요. 질권이나 채권 양도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권리예요. 별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돈은 별도로 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일반 신용대출이 있어요. 보통 이 경우는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믿고 그냥 신용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있긴 한데 보통 청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담보 안 적고 그냥 대출해줍니다. 이거는 다른 일반 채무처럼 탕감 가능합니다. 이건 자기 재산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 들어갈 때 자기 재산으로 잡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하면 탕감이 다 됩니다. 탕감이 되면요. 제가 이 일반 신용대출로 받은 전세자금은 자기 재산이라고 그랬죠? 변제기간 동안 변제 잘 하고, 그리고 나갈 때 임대인은 은행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담보가 잡혀져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임대인이. 하지만 이렇게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나갈 때 세입자한테 줘야 됩니다. 왜요? 세입자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당연히 일반 대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탕감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질권이나 채권 양도, 즉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별채권자로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별도로 돈을 갚아야 된다. 하지만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신용대출처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다른 일반 채무처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탕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